안녕하세요. 천지성공 제1장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위하여 꿈을 먹고 사는 인간. 꿈이 없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인형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고화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정에서 성장을 하고 마침내 삶의 최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꿈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안겨다 주는 동력원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쾌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내 소망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디스는 실패의 고배를 마시고 방향을 하기도 합니다. 꿈이 좌절되어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고 희비가 엇갈릴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일까요? 행복과 성공.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일찍이 동양에서 행복에 대해 복은 첫째는 수명이요, 둘째는 부요, 셋째는 편안 강령이요, 넷째는 덕을 좋아함이요, 다섯째는 명대로 살고 편안하게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옛 서양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하워드 컨트롤에 따르면 서양에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을 뜻하는 라는 단어조차도 운이나 기회를 뜻하는 아이슬란드의 헵이라는 단어에 왔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의 대린 맥마은 교수는 서양인 행복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행복은 신에 의해 우연히 주어지는 행운과 같은 것이었다. 육체를 중시하고 로마인에게 행복은 쾌락과 풍요와 뜻했고, 지배층에서 박해받았던 중세 기독교인에게 행복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기쁨을 뜻했다. 현대의 행복은 웰빙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잘 산다는 뜻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동서양의 경계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이르는 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의 칭찬하고 배려함으로써 또는 용서와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행복감이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또 수행자들은 마음을 고요하고 하는 정신 수령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룸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결점은 성공적인 삶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은 인간의 삶의 최상의 행복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부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세상에서 흔히 성공한 사람을 두고 출세했다고 합니다. 명예나 권력으로 세상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속적인 성공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재수를 수용하는 과목은 역설적이게도 소위 출세했다는 사람들로 만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인생 무상이라는 말과 같이 허무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진정한 성공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시적인 불안정한 성공을 뛰어넘는 영원한 성공,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공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속의 성공에 집착하거나 안주하지 않는 진취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처럼 무너지지 않는 성공을 향한 보다 큰 날갯짓을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생명의 어머니 지구가 암에 걸렸다. 이제 필자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미 행복과 성공에 도달하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인간이 몸담고 살아가는 대자연의 변형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 인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새 이야기 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인류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서 더욱 강력한 하고 빈번해진 자연 대재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긴박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09년의 경제 문제와 훨씬 심각한 기후변화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2008년 말 뉴스 이그지의 기고한 글에서 지적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한마디가 재해의 위험을 실감하게 합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지구온난화이며 이것을 가장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남북극의 해빙 현상입니다. 2007년도 나사의 과학자들은 5년 내에 북극의 빙하가 다 녹을 수 있다고 전망했고 2008년 9월에는 북극의 북동, 북서 항로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것은 12만 5천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의 한 과학자는 이것은 북극의 지금 온난화로 인해 죽음의 소용돌이 사태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미트로비카 박사 연구팀은 지금의 해빙 속도로 볼 때 수십 년 안에 서남극 빙하가 모두 녹게 될 것이며 해수면이 높아져서 미국의 뉴욕, 워싱턴 DC, 인도양 섬나라 등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균형이 깨져서 지축 이동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전축이 이동하게 되면 그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엄청날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불의 재앙 또한 매우 위험한 수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분포된 450여 개의 화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강력한 지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달 동안 그리스, 미국, 호주 등지에서 유례없는 강력한 산불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극심한 가뭄과 폭염, 폭설, 폭우 등 지구촌의 기후 재앙이
말할 수 없는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환경 전문가인 팀 플래너라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 변화가 티핑 포인트에 임박해 있으며 그로 인해 인류는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과연 인류의 미래는 어디로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둘째, 자본주의의 이기와 현대 문명의 재탄생 문제입니다. 300년에 걸친 근현대사를 통해 자본주의 문명은 인간의 수명 연장, 난치병 치료, 문명 퇴치 등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팽창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인간을 지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용하려는 탐욕의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갖가지 환경오염으로 생태계의 병들어 가는 것도 부익부 비니비니 갈수록 극한으로 치닫는 것도 모두 인간의 탐욕의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 재앙의 극치가 바로 2008년 지구촌 경제의 중심인 미국에서 발생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로부터 시작된 금융 쓰나미입니다. 사실 에일대의 폴 케네디 교수는 벌써 10년 전에 미국은 이미 파산했으며 이제는 로마 제국처럼 망하는 길을 남았다. 다만 어떻게 품위 있게 망하느냐만 남은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현 금융 시스템을 심장마비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제가 중병에 걸려 세계 각국은 극약 처방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산업용 모기지도 제2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치닫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산업용 부동산은 개인 부동산보다 훨씬 큰 규모이기 때문에 부실이 확대되면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또 한 번 강력한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현대 문명의 위대한 도약이 버플 붕괴로 깨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한없는 욕망, 그리고 성실성과 진실성을 잃어버린 부의 추구 방식 때문입니다.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약삭빠르게 재주 있는 자들이 제 호주머니 불리는 데만 급급한 결과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쌓아 올린 부귀는 하늘에서 결코 인정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에 닥친 문명의 위기는 이러한 경제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인류가 잊고 있는 마시는 의식주 문화의 95% 석유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석유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40년 정도면 완전히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에너지 고갈 문제는 다른 다큐멘터리 코난의 시대에서 어느 유명한 인사가 말한 다음 한마디가 우리에게 꼭 닥칠 비극을 생생하게 그려줍니다. 내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는 롤스로이스를 몰았고 내 아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그런데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게 될 것이다. 인간의 생존의 필수 요소인 물 부족도 심각합니다. 2006년에 발행된 UN 세계 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 11억 명이 완전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은 장차 물 부도 사태로까지 심화될 수 있으며 미래의 전쟁은 물 전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식량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물 부족으로 지구촌 곡물 생산이 감소한 데다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데 곡물을 사용함에 따라 새로운 기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IT에서는 많은 사람이 진흙에 소금과 소니닝을 버물려 말린 진흙 쿠키로 하루 세끼를 간신히 때우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턱없이 낮은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는 머지않아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셋째는 전염병과 전쟁의 위협입니다. 인류는 의학의 발달로 많은 난치병을 정복하였지만 여전히 무서운 질병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1976년에 치사율이 90%가 넘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출현하였는가 하면 1881년에는 에이즈가 발생하였습니다. 에이즈로 2,500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감염자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조류 사이에 감염되는 급성 전염병인 조류 독감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고병성을 변이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 4월 멕시코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되어 무서운 속도로 지구촌을 휩쓸었습니다.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지구촌 인류에게 바이러스의 변종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각성케 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신종플루가 이대로 사라진다 해도 이후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 변종이 반드시 출현하여 전국에는 인류의 멸망을 그린 영화 나는 전설이다에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로 확산되는 전염병의 위협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전염병이 세계대전이나 경제의 위기와 맞물려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는 정말 각오할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인도 출신 경제학자 라비 바트라는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붕괴하는 시대, 대공황의 세계에 언습하는 시대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대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습니다. 실제로 1929년에 시작되었던 경제 대공황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왔고 이는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이어져 왔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의 위협은 결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에 일어날 문제입니다.